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요. 제 경험상 여러분이 생각하는 훌륭한 그 사람들은 여러분보다 특출난 재능이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들도 살면서 이미 다들 눈치를 채셨겠지만 뭔가를 막상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어떤 영역에서든지 말이죠. 하고 싶다고 생각도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도 하는데 정작 그 한 걸음을 못 떼고 그냥 안 하는 경우가 사실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거의 대부분은 어느 정도일까요? 데일 카네기는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20명에게 해야 할 일을 가르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그중 한 명이라도 가르침을 실천에 옮기도록 만드는 일은 어렵다라고 말이죠. 20명이 똑같이 무언가를 배워서 알게 되었지만 그걸 실제 행동으로 옮겨서 하는 사람은 한 명이라는 거죠. 바로 상위 5%가 되는 겁니다. 사실 데일 카네기의 이 말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로는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무려 95%가 다 나와 비슷하다는 거니까 마음의 위안도 되면서 조금은 안심이 되는 거죠. 둘째로는 일단 하기만 하면 5% 안에 드는 겁니다. 설령 여러분이 실제로 그 일에 그렇게 뛰어든 모든 사람들 중에 꼴찌라고 해도 5%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지에 대해 저의 주관적인 생각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물론 저만의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주제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사실 저 역시 이 부분이 항상 궁금했었거든요. 그리고 평소에 제가 생각이 많고 그 생각들은 대부분 대단한 것들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었기 때문일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도 사실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대부분 생각을 딱히 안 해보셨을 거예요. 왜 이렇게 정작 실제로 하는 사람은 극소수지? 라는 질문을 받으신다면 사람마다 각자 사정이 있으니까 쉽지 않은 거지 보통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되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한 스텝만 더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데일 카네기가 말한 비율에 따르면 200명이 어떤 정보를 얻게 되거나 무언가를 배우더라도 실제로 그걸 하는 사람은 10명에 불과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20대 1의 비율은 정교한 통계학적 모델 또는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내인 설문조사 등을 통해 나온 것은 아니에요. 데일 카네기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자기관리론, 인간관계론 등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체감한 경험상의 귀납적 결론인 겁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 산 것은 아니지만 제가 그동안 사회생활을 하며 때로는 주위 친한 지인들 그리고 친척들을 보면 데일 카네기가 말한 저 정도의 비율이 거의 맞겠구나 싶더라고요. 책을 생각해보면 확 와닿으실 겁니다. 사실 책의 저자들은 자신들이 평생에 걸쳐 집대성한 지식과 지혜, 때로는 목숨을 걸고 도전한 결과 깨닫게 된 통찰과 경험을 수년간의 집필 기간을 거쳐 자신의 저서에 모두 담아서 그걸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영상을 통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책을 읽고 이해하고 깨닫기도 하고 감동받기도 하지만 정작 저자가 했던 것처럼 그대로 해보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리고 딱히 어떤 정보를 얻거나 배우는 차원이 아니라 자신이 노력해서 또는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는 어떤 재능을 활용해서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도전이라고 부르는 그 행동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분명히 정말 좋은, 어쩌면 엄청난 재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위 재능을 썩히고 있다라고 하죠. 전혀 엉뚱한 일을, 게다가 싫어하기까지 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경우를 여러분 주위에서도 참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그런 경우에 해당하실지도 모르겠네요.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00명 중에 실제로 하는 5명은 나머지 195명에 비해 월등한 재능을 지니고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5명이 가장 뛰어난 재능을 지니고 있지 않아요. 보통 그런 사람들은 195명 안에 있습니다. 그 5명 중에 그런 사람이 한두 명 있을 수 있겠죠.
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진짜 능력자들은 실제로 하지 않는 195명 중에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저는 크게 4가지로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첫째는 이미 어딘가에 정착을 했고 정착한 그곳에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몰두한 나머지 자신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줄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케이스는 실제로 해야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못해요. 왜냐하면 자신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줄도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생각을 하는 게 더 이상한 거죠. 그래서 저는 나이와 상관없이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경험을 해라. 이 말도 사실 식상한 표현이라 와닿지는 않으실 텐데요. 제가 악기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피아노를 배웠어요. 보다 정확히는 피아노만 배워봤죠. 그런데 피아노 연주하는 게 꽤 재밌고 스스로에게 잘 맞는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피아노를 전공하고 피아니스트로서의 삶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며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피아노를 안 했으면 진짜 어쩔 뻔했나. 난 이거 아니면 잘하는 게 진짜 하나도 없는데 라고 말이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은 피아노밖에 해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경험해 볼 수 있었던 악기는 무궁무진하게 많았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의 경험을 악기에만 한정할 필요도 없었죠. 여러분이 피아노 대신 테니스나 수영을 배웠다면 어땠을까요? 다양한 경험을 한 여러분은 어떤 게 재미있고 어떤 건 여러분과 맞지 않고 어떤 것을 할 때 여러분의 재능이 빛나는지 그때서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당연히 포함됩니다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정된 경험을 하며 그 안에서 무언가를 선택하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갑니다. 생각해보면 사실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게 된 것도 거의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설명이 됩니다. 제가 파이어족을 꿈꾸며 파이어를 하고 나면 하고 싶은 걸 원 없이 하며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명확히는 아니었지만 유튜브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아주 오래전 간접적인 저의 그 경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학부 시절 저는 정말로 공부에 뜻이 없었거든요. 뜻도 없고 열정도 없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학점도 굉장히 안 좋았죠. 학부 4년간 장학금은 저와는 당연히 상관없는 다른 세계 이야기였고요. 오히려 졸업 학점을 채우려고 4학년 방학 때까지 계절학기를 전부 들어야만 했던 부끄러운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유독 발표 수업을 좋아했어요. 특히 제가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발표 수업은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제가 너무 늙은 것 같긴 한데 당시만 해도 단순한 파워포인트 효과 있잖아요. 텍스트랑 그림이 막 날아오고 회전하고 휘리릭 사라지는 그런 효과 말이죠. 그런 것만 조금 넣어도 앞에서 발표할 때 학생들 반응이 엄청 좋았습니다. 다들 오 했거든요. 특히 그런 시각적인 자료들을 제가 구상하고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 사람들에게 저의 생각을 전달하는 게 저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면서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파이어를 꿈꾸던 직장인일 때 생각해 본 거죠. 어떤 걸 하면서 살면 정말 즐거울까? 내가 좋아하는 건 뭐지? 내가 즐겁게 잘할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을까? 라는 생각을 말이죠. 그러다가 거의 2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었고 학부 시절 몇 번의 그 발표 수업이 생각이 난 거예요. 공부에 참 뜻이 없었는데 발표를 준비하며 열정적이었던 기특했던 그 과거의 제 모습이 딱 생각이 나면서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아, 그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말이죠. 제가 그 경험을 하지 못했다면 하와이 대저택은 꽤 높은 확률로 존재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사실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죠. 조금 전까지 말씀드린 첫 번째 케이스는 자신에게 능력이 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지만 이 케이스는 스스로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능력 혹은 재능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먹고 살아야 하는 바로 그 문제 때문에 혹여나 실수로라도 건들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에 손에 닿지도 않을 정도로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넣어둔 채 살아가는 거죠. 저의 친척 중에 한 분이 이런 케이스에 해당하셨습니다. 어려서부터 책을 참 좋아했고 글도 잘 쓰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훗날 작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전에는 형제들이 많았잖아요.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여러 명의 자녀를 키우셨던 이분의 부모님은 장남을 대학에 보내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남도 아니었고 아들도 아니었던 이분은 그렇게 가고 싶었던 문예창작과를 가지 못하셨다고 해요. 이 이야기는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께 들었는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기억이 나는 걸 보면 저에게도 참 안타까웠던 이야기로 기억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도 비단 대학 진학의 문제를 떠나서 이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많은 분들이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세 번째는 자신의 포텐 사이즈를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한다라고 표현하죠. 자신은 105 사이즈가 맞는데 100 사이즈, 심지어 95 사이즈가 맞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이 케이스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 말고도 이거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네가 진짜 재능 있는 사람을 못 봐서 그래. 난 아무것도 아니야. 만약에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타깝지만 현실은 진짜로 그렇다는 겁니다. 진짜로 재능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고 그 사람들이 넘사벽이라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이미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정말 여러분 생각 그대로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현실을 살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 부분은 한 번쯤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제가 영상에서도 수차례 말씀드렸던 바로 셀프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 잠재의식에 그렇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각인되어 있어서 여러분의 의식은 절대로 눈치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은 자기 자신과 훌륭한 그 사람들을 분리시키죠.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실제로 그렇게 여러분 생각대로 다른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요. 제 경험상 여러분이 생각하는 훌륭한 그 사람들은 여러분보다 특출난 재능이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대신에 자신의 잠재의식에 세팅되어 있던 설정값을 바꿔서 셀프 한계 리밋을 풀어버린 거죠. 그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했을까요? 사실 간단합니다. 그냥 여러분과 정확히 반대로 했어요. 나 말고도 이거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가 아니라 잘하는 사람 많겠지만 내가 더 잘하면 돼 라고 생각했어요. 네가 재능 있는 사람을 못 봐서 그래. 난 아무것도 아니야 가 아니라 사실 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재능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그 생각을 매일 꾸준히 스스로에게 말해주고 상상하고 시각화했습니다. 간절한 그 마음으로요.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셀프 한계를 풀어버린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실패의 두려움 그리고 경쟁 회피 심리 때문입니다. 실패의 두려움은 여러분을 마비시키고 지금 그럭저럭 괜찮게 무탈하게 지내는 일상을 박차고 나가서 경쟁을 해야 하는 저 반대편으로 건너가게 할 엄두를 못 내게 만듭니다. 이걸 간단하게 한 단어의 명사로 표현하면 용기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 두려움으로 인해 그 순간 여러분은 정말 엄청난 창의력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하면 안 될 이유를, 해서는 절대 안 될 그 이유들을 수백 개씩 생각해 내거든요. 평소엔 아이디어 하나 생각하는 것도 머리를 싸매고 힘들어 하던 여러분인데 이 순간만큼은 순식간에 그렇게도 많은 이유들을 생각해내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엄청난 능력을, 그 창의성을 정확히 반대로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하면 안 될 이유가 아니라 하면 좋을 이유를, 절대 안 될 그 이유 대신에 무조건 될 수밖에 없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건 보통 시도 자체를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의식적인 뇌 때문입니다. 저기 저 반대편으로 건너가려면 불편의 다리를 건너야 하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던 걸 하려고 하면 여러분의 의식이 그 다리 입구에서 국경수비대처럼 여러분을 막아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의식은 안 하던 거, 안 가본 곳, 그런데 갈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지금 그대로 죽을 때까지 평생 살아가기를 강하게 권장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의 생존에 위협이 될 만한 것은 특별히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는 건 여러분 삶을 한 단계 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결정적인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에게 이런 경험이 꽤 많았거든요. 투자를 할 때 이걸 하면 위험한 온갖 종류의 리스크가 막 생각납니다. 저는 그때 제가 천재인 줄 알았어요. 순식간에 그렇게 논리적으로 그 많은 것들이 명징하게 떠오르다니요. 거시경제, 그러니까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경기 침체, 완화된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으로 인한 거품 경제 리스크, 향후 테이퍼링, 금리 인상, 부동산 고점 논란, 수요 부족 등등 거의 경제학자 수준이에요. 막 그 당시에는요. 그런데 그때 반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땐 저렇게 수십 가지가 불꽃놀이처럼 펑펑 떠오르지 않습니다. 대신 가장 중요한 것을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투자하려는 이 물건의 가치와 가격, 정말 딱 이거에만 집중하게 되었어요. 좋은 가치라면, 그리고 그 가치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가격은 어차피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면서 결국 가치에 맞는 가격을 찾아갈 것이다 라는 결론에 이르렀죠. 그리고는 자신감 있게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투자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렸던 4가지에 대해 여러분께 4가지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아직 젊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요. 스스로 더 이상 젊지 않다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전혀요. 일단 작은 경험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간접 경험이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로 하루하루 버겁더라도 여러분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두었던 그 꿈은 절대로 잊지 마세요. 언제든 꺼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곧 꺼낸다 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포텐이 얼만큼인지 그 크기를 정하는 건 여러분 자신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드는 건 여러분이 건강한 뇌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구나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그렇구나 라고 생각한 후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땐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오직 그것만 생각해 보는 겁니다. 미국의 노멀 빈센트 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은 실제 당신과 다르다. 그런데 당신의 생각이 바로 당신이다. I have visualized everything from the color of my stiletto to my hairstyle to the choreography and movement, and no one has seen it except me. So there are certain details that I'm really specific about, and it's hard for me to commit to something until I have that vision because I haven't seen it yet. It's very strange, but all of my really great performances, I saw them happen before they happened. 오늘은 이 습관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세상에는 정말 셀 수가 없을 정도의 많은 습관들이 있죠. 너무 좋은 습관들 당연히 많은데 그걸 하나하나 신경 써서 내 습관으로 만들고 하기는 정말 힘들죠. 그런데 정말 압도적으로 중요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식상하게 독서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오늘 말씀드릴 이 습관에 비하면 하위 카테고리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수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습관이기도 한데요. 바로 끌어당기는 습관입니다. 이거 딱 들었을 때 딱 와닿지 않으시는 분들 지금 계실 거예요. 당연합니다. 돈이든 커리어든 성공하는 사람은 소수잖아요. 그 말은 안타깝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성공이라는 타이틀을 붙이기에는 애매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고요. 이 습관도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 지니고 있어요. 대다수는 이게 뭔지, 왜 필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관심도 없고요. 저 역시 예전에 그랬었고요. 그런데 이걸 습관으로 만든 후에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이 습관을 일단 갖게 되면요. 부자가 되고 싶다. 이 돈에 대한 거, 그리고 커리어적인 부분, 취업, 이직 같은 영역에서 특히 위력을 발휘할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잘 들어주시고요. 몇 달만 해보세요.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시간을 엄청 쏟아부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 하고 삶이 달라졌다. 살면서 꿈도 못 꾸던 그런 직장에 합격했다라는 그런 피드백들을 제가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정말. 여러분 살면서 독해 본 적 있으세요? 열심히 한 것 같긴 한데 이런 거 말고요. 진짜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와, 나 진짜 독하다 라고 생각되거나 주변에서 그렇게 하는
하는 거 보니 너 진짜 뭘 해도 다 할 수 있겠다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뭔가를 독하게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살면서 죽기 전에 진짜 딱 한 번은, 그래도 진짜 한 번 정도는 독하게 마음 먹고 이 습관 하나만 가져보세요. 장착해보세요. 상상만 하던 꿈, 남들이 들으면 비웃을 수도 있는 꿈, 감히 꿈으로도 못 꾸던 꿈, 이거 다 현실화시킬 수 있어요. 저는 막 희망을 드리는 사람 아니고요. You can do it 이런 거 외치는 그런 장르의 사람도 아닙니다. 진짜 제가 직접 해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줄 아세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에게 조만장자나 재벌 총수가 와서 조언을 해주는 것보다 제가 드리는 이런 말씀이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피아노를 아예 칠 줄 모르는 사람한테 조성진 피아니스트가 더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그 동네에서 친절하게 레슨 잘해주는 피아노 선생님이 더 도움이 될까요? 조성진 피아니스트는 피아노 왕초보가 아니라 쇼팽 콩쿠르를 준비하는 전공생들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피아노 초심자에게는 피아노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선생님이란 얘기는 아니고요. 저는 재벌도 아니고 조만장자 기업가도 아니지만 평범한 취준생이었고 직장인이었고 지금은 파이어족으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훨씬 도움이 될 수 있는 동네 피아노 선생님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애당초 되게 뛰어나고 탁월한 두뇌와 역량을 막 지니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또 이런 말씀 못 드릴 텐데요. 전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도 이 끌어당기는 습관을 갖게 되고 원하는 걸 현실로 만들었다는 거, 이거 자체로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지 않을까요?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첫째로 일단 어떻게 하는 거냐, 둘째로 정말 효과가 있는 건지, 그리고 셋째로 그러면 이루어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이 세 가지가 그동안 제가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들이었습니다.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시간을 수백 시간 세이브 해드리는 거예요. 시크릿을 비롯해서 정말 수많은 책들을 읽고 이 끌어당기는 습관에 대해 핵심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이죠. 어떻게 하는 거냐? 결국 핵심 방법은 이 두 가지입니다. 상상하기 그리고 감사하기, 이렇게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를 매일 반복해서 습관으로 만들면 됩니다. 상상으로 시각화하기는 알겠는데 감사하기는 생뚱맞게 왜 나오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게 상상하는 거하고 감사하기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 두 개가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끌어당기는 걸 거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미 원하는 걸 가졌을 때의 그 느낌, 긍정적인 기분과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면 거울에 비친 그 모습처럼 그걸 그대로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이게 상상으로 시각화를 하는 핵심 이유입니다. 그렇게 원하는 걸 가졌을 때의 그 느낌이 어떨까요? 정말 미친 듯이 기쁘고 뿌듯하겠죠. 그걸 이루기까지 눈물 날 만큼 노력했었던 지난 날들도 막 스쳐 지나가기도 할 거고요. 뭉클할 거예요. 스스로 대견한 마음도 들기도 할 거고요. 그 느낌을 미리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거울처럼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그대로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 상황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도 들 거예요. 아직 이루지 않았다고 해서 이루어질 때까지 아직 안 이루어졌으니까 나 하나도 안 행복하고 이루어지면 그때 행복해하고 그때 감사할 거야. 이런 태도가 끌어당김이 안 되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마인드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이 비밀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매일 날마다 수백 번씩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명상을 하면서 원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기도 하고 왜 감사일기 이런 것도 쓰잖아요. 그리고 이런 걸 하고 나서 삶이 바뀌었다 또는 몰라보게 달라졌다, 이런 경험담을 듣거나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런 거 괜히 하는 게 아닌 거죠. 이것도 다 끌어당기는 이 습관을 만드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다음 두 번째 질문인데요. 정말 효과가 있는 건지에 대한 겁니다. 이건 성공 사례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조차 힘들 정도예요. 그리고 성공 사례를 언급하기 전에 일단 제 스스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몸소 하나하나 다 직접 그 효과를 제 두 눈으로 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성공한 사례로 두 분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훅수저에서 자수성가로 조만장자가 된 두 명이 계시죠. 바로 돈의 속성의 저자 김승우 회장, 그리고 웰싱킹의 저자 켈리체 회장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두 분이 끌어당기는 습관으로 가장 크게 성공한 사례라고 생각되는데요. 해외로 가면 이제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진짜 누구나 다 아는 헐리우드의 셀럽들 중에서도 이 끌어당기는 습관을 통해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인터뷰들이 진짜 많아요. 자수성가한 기업가들 중에서도 사례가 정말 많아요. 그 중에서 소셜을 통해서 요즘 가장 활발하게 이 끌어당기는 습관의 엄청난 효과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뼈
때리는 말들 잘하기로 유명한 조만장자 사업가 그랜트 카돈이죠. 뭐 결론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효과는 당연히 그것도 엄청나게 있는데 그 사례는 예로 들 수 없을 만큼 너무 많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효과가 없던데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에게도 이걸 물어봐 주신 분들이 몇 분 계셨었거든요. 책 시크릿에서는 당신의 목표가 구체적인 실체로 나타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뿐이고 그 존재는 바로 애초에 그 목표를 말한 당신 자신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주변을 봐도요, 일단은 효과가 없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너무 급합니다. 성급하다는 표현이 보다 적절할 것 같은데요, 땅 밑에서 싹을 틔우고 땅 위로 올라오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냥 겉 표면만 보고는 뭐야 효과 없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가버려요, 대부분. 그럼 어떻게 될까요? 효과가 없다는 그 생각이 효과 없음을 끌어당겨서 실제로 여러분에게는 정말로 효과가 없게 될 겁니다. 진짜 이게 되나? 라고 셀프 의심을 하면서 또 나름 할 건 하는 분들도 계세요. 의심을 하긴 하는데 뭐 해보라니까 시각화도 해보고 일종의 테스트 같은 느낌으로 해보시는 경우죠. 그렇게 마음속에 의심하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 의심하는 생각은 뭘 끌어당기게 될까요?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이 끌어당김의 법칙은 그냥 한번 시험 삼아 해보고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습관으로 하는 거예요. 습관을 만들어야죠. 끌어당기는 습관을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루어지는데 얼마나 걸리는가인데요.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전적으로 여러분이 얼마나 끌어당김의 법칙을 습관화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어요.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해보고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시험 삼아 해보는 게 아니에요. 내 일상에 습관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습관으로 자리 잡아서 시각화나 감사하기 같은 것들이 원활하게 되게 잘 돼야 돼요. 처음에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고 원하는 걸 떠올리는 시각화를 할 때 그거 잘 안 되실 거예요. 무조건 잘 안 됩니다. 생각보다 쉽지가 않거든요. 잡생각들이 엄청나게 떠오를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기도 마찬가지죠. 처음엔 스스로 막 어색하고 습관이 안 돼서 바쁘게 하루하루 지내다 보면 까먹고 못해요. 이렇게 습관으로 자리 잡지도 못하고 딱 한 번 어쩌다가 시각화 한두 번 해보고 감사하게 한두 번 해놓고 왜 안 끌어당겨지냐라고 하는 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조금 민망하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밥 프록터를 비롯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똑같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루어지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그걸 정하는 건 사실 자기 자신이다. 스스로 기준을 정했고 스스로 그걸 끌어당기는 거라고요. 보통 우리가 이건 작은 거니까 이번 달에 이루어지겠지, 이건 좀 큰 건이니까 올해 안에 이루어지겠네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런 규칙은 스스로 정하는 거잖아요. 자연에는, 우주에는 이런 규칙이 애당초 없어요. 시크릿에도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우주에는 시간도 크기도 무의미하기 때문에 1000원이든 10억이든 인간에게나 구분하는 의미가 있지 우주에게는 똑같다고요. 다만 1000원이 10억보다 빨리 나타나는 이유는 당신이 10억은 큰 돈이니까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여기고 1000원은 오늘 바로 나타날 거라고 여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켈리첸님 같은 경우에는 40살에 10억 빚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책 시크릿을 100번 넘게 읽고 이걸 습관화해서 아주 구체적인 시기까지 특정해서 끌어당김을 했죠. 내가 5년 안에 300억을 벌겠다라고요. 근데 보통 우리 인간의 개념으로는 40살에 10억의 빚이 있는데 5년 안에 300억을 벌겠다는 목표가 그게 끌어당긴다고 끌어당겨지나? 라고 생각이 되기 쉽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오히려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좋은 사례라고 생각해요. 자,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이루어지는데 얼마나 걸리냐? 이거에 대한 대답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도 스스로 정하고 끌어당기는 거다. 그리고 강하게 끌어당기고 싶다면 끌어당기는 습관이 우선이다. 습관이 되면 익숙해지고 익숙해진 만큼 더 자연스럽고 강하게 끌어당길 수 있는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어떻게 보면 근현대사에서 이 끌어당김을 가장 명쾌하게 표현했던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밥 프록터의 말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믿지 않을 필요는 없다. 여러분은 전기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전기의 혜택을 누린다. 나도 도무지 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작동하는지 여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전기로 저녁을 만들 수 있다는 건 알고 있다. 네, 이 끌어당기는 습관 정말 몇 달만 해보세요. 그리고 저에게 피드백을 주세요. 저는 이미 DM으로 100분이 넘는 분들께 이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도 놀라운 사례들도 많았고요. 이번 한 번은 진짜 독하게, 정말 독하게 마음먹고 한번 해보시죠.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인생 책을 읽고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여기서 갈리는 겁니다. 저도 제 인생 이걸로 바꿨어요. 제가 1년에 책을 한 100권 정도씩 읽거든요. 읽는 장르도 다양합니다. 책을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했을 때는 거의 다 투자서 위주였어요. 부동산, 그중에서도 아파트 투자와 관련된 책들로 시작을 했죠. 그 후에 경매, 공매, 토지, 꼬마 빌딩 관련 책들을 다 읽고 나서 주식, 그중에서도 미국 주식과 관련된 책들을 읽기 시작했었고요. 그런데 읽다 보니까 금리, 테이퍼링, 양적 완화, 숏스퀴즈 같은 주식이나 경제 용어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경제 서적부터 시작해서 거시경제 서적까지 읽게 됐죠. 그리고 어느 정도 투자 관련 서적들을 다 읽었다 싶은 시점부터는 이제 심리학, 자기계발, 뇌과학, 마인드 관련 서적들을 더 많이 읽게 됐어요. 그렇게 읽은 책들 중에는 정말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책들도 있고요. 반면에 생각했던 거하고 내용이 다르거나 기대에 못 미쳐서 굉장히 실망한 책들도 많았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저처럼 책 많이 읽으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전혀 아니고요. 오늘 영상 제목처럼 제가 나이 30 먹고도 백수였거든요. 그리고 그 늦은 나이에 백수 탈출하고 불과 몇 년 있다가 1억 사기당했어요. 전재산 다 날린 거죠. 그런데 40살이 된 지금 저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이렇게 파이어족이 됐거든요. 얼마 전에 누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고 말이죠. 그 질문을 듣고 저는 정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책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10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저도 했는데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아마 여러분 웬만한 분들은 다 저보다 잘하실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정말 누구든 책 한 권으로 그 속에 있는 딱 한 문장만으로도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책이 스스로한테 너무 좋다면 그 책을 내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소화하고 체득해서 그 저자의 생각이 아닌 내 생각으로 만드는 거죠. 읽기 전에는 저자의 생각이었지만 내 머릿속에 들어오면서 나에게 맞게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거죠. 이 과정을 거치면 이제 나만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그게 인생책이 되고 그 인생책이 인생을 바꿉니다. 그냥 통째로 뿌리부터 완전히 인간 개조 수준으로 바꿔버려요. 책 한 권이요.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책을 끝까지 다 읽었다, 내가 며칠 만에 읽었다, 이런 건 사실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심지어 제가 1년에 100권씩 읽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것도 진짜 사실 무의미한 거예요. 다독가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책을 많이 읽는 이유는요, 인생책을 찾아내려고 많이 읽는 거예요. 저는 표지나 서평, 목차만 보고는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몇 권 안 읽었는데 이 책 진짜 너무 좋다, 그러면 굉장히 빨리 인생책을 발견하신 거죠. 그 책 속 내용을 이제 여러분 걸로 커스터마이징 하세요. 그러면 인생 바뀝니다. 저는 책 100권을 한 번씩 읽는 것보다 인생책 한 권을 100번 읽는 게 훨씬 가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책 내용을 내 거로 만드는 거,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떤 방법이 있고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인지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요, 어디 이 책 얼마나 좋은지 한번 읽어보자, 이 사람 얼마나 대단한 얘기하는지 어디 보자 라는 마음으로 읽지 마세요. 일단 변할 의지와 동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없다면 그 어떤 대단한 책을 읽어도 큰 효과는 없을 거예요. 이건 굳이 책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똑같잖아요. 누구에게 뭘 배우러 갔을 때 진짜 나 뭐든지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온 사람하고 어디 얼마나 도움되는 얘기 하나 들어나 보자 라는 마음으로 온 사람하고 완전히 다른 결과값이 나오거든요. 말한 사람은 분명히 똑같은 말을 해줬는데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이 두 사람의 인생은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는 경우가 있죠. 똑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책을 되게 지저분하고 귀찮게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억에 오래 남거든요. 책을 읽는 것도 진짜 제대로 읽으려면 빡세게 읽어야 돼요. 플레이스테이션 하듯이 읽으면 딱 그 정도의 즐거움 정도로 기억에 남을 거예요. 그냥 읽지 말고 일단 책을 지저분하게 읽으세요. 최대한 깨끗하게 읽고 나서 알라딘을 팔아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던데요. 그저 그런 책이라면 그러셔도 되지만 우리는 지금 인생책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인생을 바꾸는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지저분하게 읽으세요. 줄을 긋고 형광펜에 하이라이트를 치고 막 읽다가 맞아, 나도 이런 비슷한 생각했었는데, 또는 와, 이거 보니까 그때 내가 그렇게 했던 게 잘했던 거구나, 내가 그땐 그래서 안 됐었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 때마다 책에다가 직접 메모도 하시고요. 그리고 페이지 하단을 접고 상단도 접고 이렇게 지저분하게 읽으세요. 실제로 이렇게 하면서 보는 게 기억에 오래
남고요. 나중에 다시 볼 때 이렇게 한 거랑 안 한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귀찮게 읽어야 한다는 건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습득의 정도를 보면 그냥 책을 넘기면서 읽는 게 100%라고 하면요, 오디오북은 60% 정도 머리에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지저분하게 책을 읽었을 때는 110% 정도, 책을 읽으면서 읽고 나서 바로 노트북이나 패드에 타이핑으로 내용을 정리하는 게 120% 정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접 손으로 써서 정리하는 게 140% 정도의 효율로 저 개인적으로는 느꼈었습니다. 근데 직접 손으로 쓰는 건 시간이 정말 진짜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가장 추천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노트북이나 패드 아니면 스마트폰에 내용을 정리해 놓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면 나만의 요약본이 한 권 생기는 거예요. 저자가 정리한 핵심 내용보다 스스로 직접 정리한 나만의 요약본이 훨씬 가치가 있어요. 이건 장담하는데 정리 한번 이렇게 해 놓으시면 나중에 두고두고 정말 잘했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인생책이다 싶은 책은 여러 번 읽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켈리 최님은 책 시크릿을 100번 넘게 읽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100번까지 읽은 책은 아직 없는데요. 10번 읽은 책은 몇 권 있어요. 당연히 제 인생 책들이고요. 그 책에 대한 내용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영상으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 번 읽어야 돼요. 유명한 독일 심리학자죠. 헤르만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에 따르면 인간은 읽고 난 후에 20분만 지나면 읽은 내용의 42%를 망각한다고 해요. 그리고 24시간이 지나면 67%, 그러니까 거의 70% 정도를 망각한다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면 무려 80%, 두 달 후에는 90%를 까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읽은 책 내용들이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정말 보석 같은 자기계발서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계발서는 읽을 때는 뭐 다 좋은 말이구나 하는데 읽고 나서 딱 덮고 나면 남는 게 없어서 난 안 읽게 되더라. 한 번만 읽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학창시절 생각해보면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그렇게 복습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에빙하우스에 따르면 실제로 다시 읽을 경우에는 반복할수록 이 망각의 속도가 현저하게 감소한다고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3회독을 추천합니다. 처음 읽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저분하게 읽고 나만의 요약본을 만들어 놓으셨다면 두 번째 읽을 때는 읽는 속도가 훨씬 빨라질 거예요. 3회독 할 때는 더 금방 읽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재밌는 건 이렇게 3번을 읽는 동안 그 책에서 여러분에게 인사이트를 주는 부분이 매번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3번 읽는 동안 여러분 생각이 성장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겠죠. 네 번째로는 그 인생 책을 읽으셨잖아요. 지금 읽는 중이셔도 좋고요. 한 번 읽었다, 두 번 읽었다 상관없습니다. 일단 읽으셨다면 누구 한 명 붙잡고 설명을 하세요. 친구나 지인들이랑 카페나 밥 먹을 때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한번 해보세요. 이걸 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예전에 책에서 읽은 재밌는 실험 결과가 하나 있는데요. 사람이 바로 앞에 침팬치를 앉혀놓고 자기가 읽거나 배운 내용을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침팬치는 그냥 앞에서 바나나 까먹고 있는데요. 그걸 설명한 사람은 스스로 이해도가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설명을 하면서 스스로 생각이 더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경험 있으시죠? 시험 볼 때 이거 내가 분명히 아는 건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거 모르는 겁니다.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이거 아는 건데 갑자기 설명하려니까 어디서부터 말해야 될지 말이 안 나오네. 이거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진짜 아는 건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게 5분이든 30분이든 술술 나옵니다. 설명이. 인지심리학자인 김경일 교수님은 이걸 메타인지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실제로는 모르는데 안다고 착각하는 이런 경우는 메타인지가 낮은 거라고 해요. 인생책을 읽고 여러분 인생이 바뀔만 할 정도로 내 걸로 만들었는지 확인하실 때에는 이렇게 누구 한 명을 붙잡고 설명을 해보세요. 이걸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인생책을 읽고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저도 제 인생 이걸로 바꿨어요. 뭐냐면요, 책에서 하라는 거 실제로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고 그냥 읽기만 하거나 아니면 메모까지는 하고 그랬는데 정작 실제로 안 해보잖아요? 그러면 책 1000권 읽었어도 소용없고요. 책 한 권 10번 넘게 읽었어도 소용없어요. 실제로 안 하면 인생 안 바뀝니다. 저는 책에서 하라고 하는 것들 그냥 다 했어요. 그렇게 하려고 책 읽은 거니까요. 바뀌려고 책 읽었고 완전히 다른 인생 살고 싶어서 읽은 거니까 정말 뭐라도 기꺼이 할 수 있었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인생 바꿀 수 있더라고요. 책에서 목표를 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하루에 100번씩 100일간 연속으로 매일 쓰라고 하면 그렇게 했고요. 소리내서 하루에 1000번씩 90일 동안 연속으로 말하라고 하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눈을 감고 원하는 모습을 시각화하라고 하면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게 당연히 쉽진 않죠.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하는 동안 하다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나 포기하게 만드는 뭔가 불가피한 상황들도 있을 거예요. 뭐 몸이 아프다던가 갑자기 집에 급한 일이 생겼다던가. 저도 그런 걸 왜 안 겪어봤겠어요. 그런 일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요, 진짜 하려고 하면, 간절하면, 절실하면 그래도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그랬습니다. 책에서 이미 저보다 앞서서 성공한 사람이 이렇게만 하면 인생 바뀐다는데 그거 못하면 절실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요. 제가 저보다 먼저 앞서간 책 속 저자들이 알려준 방법대로 해서 이렇게 인생을 바꿨듯이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중 누군가 단 한 분이라도 먼저 해본 저의 경험을 이렇게 들으시고 인생이 바뀔 수 있으시다면 저는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했던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께 여러분 인생에 단 1%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시면 앞으로 올라올 영상들 놓치지 않고 시청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